조건문하고 반복문이라는 걸 봤었죠. 얘네들의 특징이요. 이 블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블록을 가져가는 문법들은요. 그 안에 다른 문법 표현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 switch, 그 다음에 while, for, 또 if, switch, while, for 이렇게 써놨을 때 if 안에 if 안에 switch,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스위치 안에 if, 스위치 안에 switch, 스위치 안에 while, 스위치 안에 for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switch,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안에 if, 안에 switch, 안에 while, 안에 for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패턴을 다 기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까 if문하고 스위치문 중에 뭘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그렇죠. if를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럼 스위치 버리세요. for하고 while 중에 뭘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while도 버리세요. 그러면 요거 네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안에 for 요거 네 가지 패턴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구문들을 섞어서 쓰는 패턴들을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흔히 이제 코딩에서 연습 문제다운 연습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여기부터예요. 그리고 요 다음 단원 배열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포텐이 터져요. 그래서 배열에 열심히 이제 정신 집중하다 보면은 대부분 학과는 한 학기가 끝나요. 물론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흉측한 놈이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는 포인터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C언어 한정이라. 자, 이제 코드를 구성하기 위한 이 블록 괄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변수의 유효성 범위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어떤 책은 변수의 스코프라고 합니다. 제가 변수에 대해서 처음 설명할 때 다 키워드로는 변수 쓰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변수의 스코프의 기본 규칙은요. 변수는 선언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가 선언된 블록 괄호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다 키워드는 이 규칙을 완전 무시해요. 이게 여태까지 있어왔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절대 규칙이거든요. 근데 다 키워드로 선언한 전역 변수는 이 규칙을 완전 무시해요. 자, 일단 요 케이스부터 볼게요. 말보다 그냥 직접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요 예제는요,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간에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에러 있는 코드가 있거든요. 자, 실행을 하면 여기 보면은 지금 40번째 줄에서 에러 났다라고 지금 메시지가 나왔죠. 여기 라인 번호예요. 1번 변수의 scope.js의 40번째 줄에서 이런 구문에서 에러가 났대요. 40번째 줄에서 에러 난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중간에 에러 나면 에러 메시지 띡 뱉어버리고 그냥 다 때려쳐요, 그냥. 이후는 절대 이 이후로는 실행을 하나도 안 해요. CSS는 어디 하나 틀려도 웹페이지 자체는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그런 거 짤 없어요. 사실 그래서 더 편해. CSS는 내가 어딘가 잘못해도 어디 잘못했는지 안 알려주는데 얘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일부러 코드 안에 에러가 있는 코드를 지금 제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제가 주석으로 1번, 2번 이렇게 섹션 나눠놨죠? 섹션별로 드래그해서 실행하세요.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박 키워드. 지금 11라인의 if문을 보면 조건이 일단 거짓이니까 이 블록 안은 실행이 안 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예 친절하게 여기는 실행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아예 흐릿하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num1이라는, 여기가 실행이 안 되잖아. 그럼 이 변수를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num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출력하면 에러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 키워드는 얘가 정의되지 않은 값이니까 undefined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줘요.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진짜 웃기는 상황이야. 만든 적도 없는 변수가 undefined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rue. 조건 실행되죠. 그럼 여기는 num2라는 변수를 만들죠. 여기가 출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100이라고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if문을 빠져나와도 여전히 num2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진 변수는 이 블록 범위를 지가 맘대로 뚫고 다녀요. 자, 근데 let하고 const는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는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블록 밖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let으로 선언된 거예요. 자, num3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변수는 자기보다 깊은 블록에 침투가 가능해요. 일로 침투한 거예요. if문이 실행되니까. 여기서 100 더하기 100이라고 해서 num4가 200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200이라고 출력하겠네요. 그러면 이 num4는 블록이 끝난과 동시에 소멸돼요. 그래서 밖에서 num4를 출력하면은 만든 적이 없는 변수를 출력합니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바는 undefined를 출력해버리죠.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섹션은 실행하면은 도중에 에러가 납니다. num4가 정의되지 않았다. 포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초기식을 박 키워드로 선언을 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이 블록에 속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은 포문의 블록이 끝나면 포문 밖에서 이 i는 없어져야 맞는 건데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마치 while문처럼. 반복문 밖에서 10이라고 나오죠. 근데 let 키워드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 블록을 끝나면 이 J는 소멸돼요. 그래서 반복문 밖에서 J를 출력하면은 에러가 나요. J가 없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박 키워드의 규칙이 변태인 거야. 근데 이 변태 규칙을 지키는 언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파이썬이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파이썬부터 되게 많이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거 지극히 반대예요. 원리를 완전히 반대로 이해해 갖고 와요, 다들. 자, 그 다음에. 자. 길 가는 프로그래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변수는 무조건 먼저 선언하고 뒤에 할당하는 겁니다.
할당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선언하면은 뭔 멍멍이 소리야 그럴 거예요. 할당을 먼저 하고 선언을 나중에 하면은 이거 당연히 에러나. 왜냐면은 cannot access x before initialization. 초기화 이전에 x라는 값에 접근할 수 없다. 이게 정상이야. 근데 그 멍멍이 소리를 이걸 해내요. 코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거예요. 약부터 먹이고 칼로 찌르는 거야.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얘기하면서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까지 이야기를 할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얘는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들어가면은 메모리 구조를 그때 가서 얘기하고, C에서 말하는 포인터 비슷한 얘기도 자바에서 하겠지만, 컴퓨터 메모리 구조상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은 안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제들 보다 보면은 저도 바키워드 쓰는 예제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없네. 어디 갔어? 왜 없지? 왜 못 찾지? 지금은 못 찾는데 예제들 보다 보면은 저도 바키워드를 쓰는 예제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나중에 고치다가 놓친 거예요. 무조건 쓰지 마세요. 무조건 쓰지 마세요. 자, 포문에 대한 유효성 범위입니다. 자, 이제 if 문 안에 포함된 흐름 제어입니다. if 안에 if 구조예요. 이거는 그냥 곧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참이라고 칩시다. 자, 먼저 if를 만나요. 이 조건이 거짓이야.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else if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else if를 봤더니 여기가 참이야. 그럼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더니 조건이 또 있네? 그럼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얘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블록 안에 진입했을 때 상세 조건을 판별하는 구조예요. 자, 예제를 봅시다. 자, 블록을 이렇게 접어놓고 보자고요. 자, 포인트가 78이래요. 자, 78이 70보다 크다. 맞죠? 그럼 이제 요 if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안을 확장을 해봤더니 일단은 이 안에서 뭔가 출력하라고 해서 출력은 했어. 패스입니다라고 출력했죠. 그랬더니 안에 if가 또 있네. 자, 포인트가 78보다 크다라고 해서 패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상세 조건을 나누는 거예요. 78이 70보다 크다. 아니죠? else if. 78이 8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럼 여기네요. 그럼 시작점이라고 출력되겠네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볼까요? 자, 조건을 판단하러 왔어요. 포인트는 78이에요. 자, 여기 왼쪽에 봐도 변수가 나오는데 거기 슬쩍 마우스 올려놓고 기다리면 변수가 몇 개 나와요. 디버그 모드일 때는. 자, 여기서 이제 F10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죠? 조건이 맞으니까 if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F10 누르면 요거 출력하고 지나가겠죠? 자, 패스입니다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if 문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야. 자, 요 조건 안 맞으니까 다음 조건으로 넘어갔고요. 요 조건도 안 맞으니까 else로 가겠죠. 그럼 이제 요거 출력하고 다 끝났으니까 나가버린 거죠. 끝났네요. 만약에 포인트가 50이면
자, 포인트 값이 50이면은 요 if문은 안 맞으니까 통째로 else로 건너뛰겠죠. 그러면 그냥 else로 가서 논패스입니다 출력하고 끝나죠. 자, 프로그램 코드는요, 블록 안에 블록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면은 전체 if문 안에 이렇게 블록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블록이 들어있죠. 또 이 안에서 이제 이 if문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위 블록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코드가 이렇게 블록이 중첩되는 순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게 프로그램 코드의 구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이거 한 줄 한 줄 코딩하면 그냥 타이핑 연습밖에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작성할 때 if 가로 열고 포인트가 70보다 크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패스입니다 라고 하고 세미콜론 찍고 if 포인트가 90보다 크다 넣치고 console.log a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else if 괄호 열면 무조건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지 말고 괄호 열면 무조건 괄호다 칸부터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점점 좁혀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작성하다 중간에 뭐가 삐걱거리면 포인트가 80보다 크다. console.log에 b els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는데 여기서 꽤 많은 분들이 들여쓰기 잘 안 지키거든요. 알아보겠어요 이거? 이렇게 갖고 오면 나도 못 알아봐요 이거. 이 코드에서 들여쓰기가요, 블록 간의 중첩 깊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할 때 이 들여쓰기 꼭 지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들여쓰기 잘 안 지켰을 때 여러분들 HTML 작성할 때 들여쓰기 처음에 무시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려고 그랬더니 난감하지 않았어요 혹시? 마찬가지예요. 코드 들여쓰기는 처음에 지키면은 조금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지키면 나중에 코드 수정이 진짜 힘들어요. 톡 까놓고 말하면은 들여쓰기라던가 주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작성하는 사람이 보기에 편하자고 이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스 코드 잘 정리정돈하자는 거지만 실제 실무에서 그러진 않아요. 자, 소스 코드 작성하는 규칙을 코딩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정해서 오픈을 해놔요. 뭐 에어비앤비도 오픈되어 있는 거 있고요. 자, NHN 코딩 우리가 배웠던 게 HTML, CSS니까 그거 놓고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은 네이밍 규칙, ID 값, 클래스 이름, 이미지, 파일 이름, 폴더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다 회사 차원에서 정해놓습니다. 맘대로 한다? 한 달만 해보세요. 책상 조용히 없어져 있을 거예요. 기본 작성 규칙, 들여쓰기 규칙, 빈줄 집어넣는 규칙 이런 것도 다 정해놔요. 1도 맘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잘자잘한 습관을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조하는 습관은 웬만하는 사람 다 기본으로 지키는 습관이에요. 이게 진짜 양이 많아요. 목차만 9페이지야. 자, 뭐 어떤 내용이 있나 그냥 앞부분만 살짝 들여다볼까요? 저거 외우는 내용이 못 외우겠으면 네이버 가는 거 포기해야지 뭐. 어쩌려고. 간단해. 네이버 포기하면 돼. 자, 뭐 웬만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다 CSS 수업에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네이밍 규칙. 자, 일반 규칙. 영문, 소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로 작성한다. 대문자 쓰지 말래네요. 대문자 쓰지 말란 말 없잖아. 대문자 쓰란 말도 없어요. 단, 여기 있네. 이름은 영어 소문자로만 시작할 수 있고, 주석문은 대문자를 허용한대요. 주석에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밍한 거는 잘못됐다. 뭐 섹션 리스트 요건 잘못된 거고 요게 올바른 거다. CSS는 카멜 표기법을 안 써요. 카멜 표기법 쓰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거고요. 뭐 템플릿 기본 구조, 레이아웃 약속 범위, 전체 페이지 정의,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했죠. 얘네는 랩이라고 하네요. 상단 부분은 헤더, 본문 영역, 우리는 바디라고 했거든요. 그거 컨테이너, 주요 컨텐츠는 컨텐츠, 바닥글은 푸터. 이미 영역별로 이름을 다 정해놨어. 이런 규칙들이 진짜 까칠하게 있어요. 괜히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정해놨냐면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에 뼈 묻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 뼈를 묻어갖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평생 유지 관리할 거면 괜찮아. 근데 보통 개발자들 이직 주기가 2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누군가한테 인수인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인계 받는 사람은 뭔가 규칙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쉽게 따라가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코드 규칙을 비슷비슷하게끔 적용을 해야 상호간의 인수인계가 쉽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퇴사하면 회사에서 맨날 전화 옵니다, 진짜. 뭐 고쳐야 되는데 코드 어딘지 못 찾겠어요. 맨날 전화 와요. 안 받을 수도 없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면 고소당하거든. 네, 조금 이제 좀 세게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중에 습관 들이려고 하면 늦어요. 처음 시작할 때 습관 잘 들여놔야 돼, 진짜. 아이고. 자, 이 5단원부터는 진짜 굴러가는 거를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디버깅을 꼭 해보세요. 자, 다음은 if 안의 for입니다. 자, if 안의 for는요, 쉽게 말하면 for문을 if문으로 감싼 거예요. 그 말인즉슨 if문을 실행할 자격이 되는지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블록 안에 진입했을 때 반복을 수행한다. if 안에 for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9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하죠? 혹시 여기 13단원까지 외우시는 분 계세요? 목동이나 대치동은 13단까지 한대. 저도 2단부터 9단까지밖에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게 2에서 9 사이일 때만 9구단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k의 값이 2보다 크고 and 10보다 작다. 이 조건을 충족할 때만 9구단을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k 값이 100이다. 그러면 1보다 크다라는 건 OK가 되지만 10보다 작다라는 건 안 되죠. 그럼 true and false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구구단 출력 안 하고 else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몬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9구단 5단이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K 값이 원하는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포문 안에서의 흐름 제어예요. 포문 안에 뭐가 있는 경우인데 오늘은 요거까지만 볼게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주어진 동안 이 안에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근데 이 안에 if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포 안을 뺑뺑이 돌면서 if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이 포문에서 i 값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10번 아니에요. 그럼 이 포문을 10번 하는 거예요. 반복 돌면서. 근데 대체로 포문 안에 있는 요 조건문은 반복문에서 계속 변하는 값이 요 i죠. 이 i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i가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변하는데 그 중에 i가 이러이러할 때, 그렇지 않고 i가 저러저러할 때, 이런 식으로 이 i 값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아까 했었던 코드인데요. a가 0이래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i가 1, 2, 3, 4, 5, 6, 7, 8, 9, 10이고요. 반복문 안에서 건드리는 변수는 a인데 a가 바깥에서 초기화됐으니까 여기서 계속 누적되는 거죠. a가 i만큼 증가하래요. 처음에 얘가 0부터 시작했는데 0이 1 증가해. 1이네. 또 반복하면 1이 2 증가해. 3이네. 3이 3 증가해. 3이네. 이거 아까 나왔던 코드죠? 1부터 10까지 합산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문 안에서 이렇게 합산을 하면 10번을 그냥 순진하게 계속 합산을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기교를 부려보자고요. 자, i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는 a에다 더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b에다 더합니다. 자, 어떤 수를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래요. 그 말인즉슨 걔는 짝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i 값은 짝수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홀수죠. 짝수의 반대 홀수니까. 그때는 b에다 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i 값이 1, 2, 3, 4, 5, 6, 7, 8, 9, 10이고 여기서 관리하는 변수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i가 1일 때 요 if문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죠. 그러니까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가요. 그럼 b가 i만큼 증가해요. 그럼 b도 0부터 시작했으니까 b가 1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요. 이제 i가 2가 됐을 때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맞으니까 이번엔 a가 증가해요. 자, a 0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요 지금 0부터 시작했는데 i만큼 증가했으니까 2가 된 거죠.
자, x 건너뛰고 또 증가. 이제 i가 3 됐어요.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아니죠. x로 가니까 이제 b가 i만큼 증가합니다. 아까 b 1이었어요. 근데 3만큼 증가하니까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짝홀수를 구별해서 합산을 합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연습 문제로 냈던 건데, 많이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냥 예제로 바꿨습니다.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요.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이거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공통배수. 반복문 안에 if문 들어가는 케이스 중에 가장 쉬운 거는 공배수 구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아니야. 그냥 공배수예요. 자, 1부터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3과 5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자, 이 말인즉슨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값을 모두 출력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될 때의 합, 무조건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if문으로 걸어서 합산하는 거죠. 자, 3과 5의 공배수라고 했으니까 x를 3으로 놓고 y를 5로 놓습니다. 총합계는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0으로 세팅하라 그랬죠. 자, 반복의 범위는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 충실하게 반복을 짭니다. 그럼 이제 이 i 값이 1, 2, 3, 4에서 계속 커갈 거 아니에요. 이 i 값으로 조건을 이제 만들어요. 자, 3으로 나눠도 x가 3이니까 0이고 나눠 떨어지고 and 5로 나눠도 나눠 떨어진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3과 5의 공배수란 뜻이야, i가. 그때 출력하고 이 숫자를 썸에다 더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메가스터디가 다른 일반적인 국비학원들하고 좀 다른 게 아무래도 좀 입시 쪽이다 보니까 방학 때 방학특강 같은 거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딱 한 달 동안 방학특강 했어요.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갓 대학 입학한 친구들. 바꿔 말하면 수능 본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친구들. 적어도 강남점 나왔으니까 인서울에 다니는 친구들이겠지. 그러면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수업 내용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시기. 걔네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아직 공식 기억한다 이거지. if 혹시 아시겠는 분? 이렇게 풀어요. (3과 5의 공배수는 3과 5의 배수로도 나눠 떨어집니다. 실제로 수학책에 보면 저게 정의예요. 실제로 연산 과정을 보면은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더 간단해요.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수식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일단 포커스를 맞춥시다. 자, 조금 이따 이런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회차를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언제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콕 집어서 얘기 못할 텐데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반복할 때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마지막 회차 생략할 때는요, 그냥 여기 적어놓은 거를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만약에 조건식이 작다로 돼 있으면 조건은요, 변수 플러스 1이 요 값보다 작다. 그때만 반복을 수행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i가 1부터 9까지죠, 지금. 1, 2, 3, 4, 5, 6, 7, 8, 9인데, 여기에 쓰인 게 10이에요. i 플러스 1. 그러면은 2, 3, 4, 5, 6, 7, 8, 9, 10인 거잖아요. 이게 요 값. 조건식에 있는 요 값. 요거보다 작을 때만 하겠다. 해보세요. 얘네만 나오죠. 이렇게 하면 마지막 회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반복문의 조건식이 크거나 같다로 돼 있으면 이건 더 쉬워. 자, 1, 2, 3, 4, 5, 6, 7, 8, 9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회차 생략하면 9보다 작은 거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i 값이 이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지막 회차를 생략을 해요. 자, 이게 있고 없고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1부터 9까지의 숫자 사이에 콤마를 넣어서 한 문장으로 결합해 볼게요. 이거는 문장 결합이니까 초계식을 빈 문자열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i가 1부터 9까지니까 i가 1, 2, 3, 4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str이 있었죠. 그럼 i가 1일 때 str이 i만큼 증가해요. 그 말인즉슨 빈 문자열 더하기 1인 거죠. 문자열하고 숫자하고 더하면은 전염성이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숫자한테 따옴표가 씌워지죠. 그럼 이거는 그냥 결합이야. 그래서 문장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2를 더해. 그럼 문장 1하고 숫자 2를 더하면 얘한테 따옴표 씌우니까 연결이 돼서 1, 2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더하면 1, 2에다가 숫자 3을 더하니까 문장 1, 2, 3이 돼요. 그러니까 합산을 할 때 빈 문자열부터 시작하면은 글자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해시태그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로직인데요. 자, 숫자 하나 연결하고 콤마 찍고 숫자 연결하고 콤마 찍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6, 7, 8, 9 뒤에 콤마. 마지막에 콤마 붙잖아. 아예 연결하고 콤마 붙이려며. 근데 보통 이때 마지막 거 이거 빼야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콤마를 연결할 때는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이 부분을 곁들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뒷부분에 콤마가 빠진 상태로 들어가죠. 해시태그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선행학습하셨던 분들은 아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어떤 수 x에 0 혹은 1만 저장될 수 있어요. 이 값이 0일 때 1로 출력되고 1일 때는 0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어떤 값 x가 있는데 얘가 0이면 여기서 어떤 처리를 거쳐서 콘솔.로그 했을 때 x를 출력하면은 여기서 1이 출력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1로 시작했다. 그럼 이 처리를 거쳤을 때 여기가 0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자, 한 10초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코딩하고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끝.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x가 0이면 x를 1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x를 0으로 바꿔라. 그러면 x가 0이면 조건 맞으니까 x가 1로 바뀌는 거죠.
여기 출력하면 1이네. 만약에 이 값이 1이면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건너뛰겠죠? 그러면 0이네요. 출력하면 0이죠. 보통 이렇게 변수값 하나를 놓고 0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토글 처리라 그래요. 대표적인 걸로는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생긴 버튼 있죠. 누르면 온오프 되는 거. 이런 거 만들 때 이 로직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거는 코딩이에요. 프로그래밍은요. 사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수준 문제예요.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최소한의 그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거고요. 어때요? 풀을 보고 나니까 초등학교 4학년 풀이 맞죠? 사실 이거 저도 제 초등학교, 그 당시 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조카 학습지에서 보고 착안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도 입품을 했어. 아까 거기서 조금 더 겉멋 부리면 이렇게 나와. x가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건 진짜 겉멋 부린 코드고. 이게 제일 깔끔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은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포 안에 포 있는 거.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건 그거보다 더 대환장 파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골치 아픈 건 내일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